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대상은 배우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레TV 가족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레TV 가족 여러분. 네, 저는 이번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로 찾아온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아. 안녕하세요. 야다, 네 동생. 그래도 형 생기니까 좋지. 쟤.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형이 이제 시작하면.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 네. 박정민 배우에 대한 오늘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17일 네. 바로 그것만이 내 세상 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진태라는 이 캐릭터는 박정민이란 배우가 연기한 역대급으로 귀여운 캐릭터. 이 손가락 네. 하나만으로도 지금 귀여움이 뚝뚝 묻어나는. 제 평생 쓸 귀여움을 한 작품에 몰아쓴 느낌이에요. 세상 귀여운 척은 이 영화에서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뒤에 이 진태의 기본적인 룩이 나오지만 네. 하나하나 보면 약간 아동복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품들 하나하나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르고 또 네. 뭐 이 안경까지도 그러셨다고 네.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옷을 사러 다니지를 않는 친구잖아요. 이제 이런 다른 세상이 저희와는 조금 다른 세상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럼 이제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을 텐데 엄마가 옷을 입혀줬을 때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입혀주는 옷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몇 벌 정도는 내가 좀 준비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입는 옷 중에 좀 의견 반전인데요? 네, 되게 컬러풀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장롱에. 그래서 이런 거 괜찮겠는데 해서 몇 개 집어와서 채택이 되었나요? 입고 나오죠, 영화에서 몇 벌. 이 영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세상에서 좀 살고 있는 네.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태와 함께 했던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의 촬영을 끝내고 나니 이 친구는 진태라는 친구는 박정민에게 어떤 캐릭터였었나요? 이 친구의 세상을 이해해 보고자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조금 건방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중간에 들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일 수도 있고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일본의 어떤 이제 이런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계신 어떤 분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마음을 많이 바꿔 먹었는데 좀 충격을 받은 게 왜 나한테 치매에 걸린 70세 노인한테 말하듯이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조금 건방질 수 있겠다 해서 최대한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관객들한테 잘 소개를 해주고 보여주는 게 나의 임무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 진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진태입니다. 또래들하고 그 전에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해왔다면 이번에는 뭐 윤여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병헌 배우까지 같이 많은 부분을 나누어야 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또 좀 연배라든지 혹은 뭐 경험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또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고 또 그 전에 또래들하고 연기했을 때는 얻지 못했던 기운들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병헌 선배님 하고 윤여정 선생님이랑 이렇게 할 때 특히 선배님 같은 경우는
매 테이크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시고 뉘앙스들이 달라지니까 이건 제 집에서 준비해오는 저만의 어떤 그 내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선배님이 하신 걸 진짜 봐야 되고 어떻게 하시나 긴장하면서 보고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긴장감이 되게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많이 배우는 느낌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여기서 진태는 아주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사람 머리 위에서 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형인 이 조화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결국 침대에 누워서 있는 그동안 그 굉장히 재밌는 씬이긴 한데 이병헌 씨의 등에 업힌 마음은 어떠셨어요? 되게 등이 느낌 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혹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네, 영광이었죠. 저는 계속 편했어요 그날. 예전에 전세주먹에서는 너무나도 복싱 연습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연기력을 놓치는 잃었다. 복싱 능력과 연기력을 맞바꾼 영화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피아노의 능력과 연기를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또 준비를 하셨는지. 좀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피아노 칠 때 피아노 빡시고 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촬영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피아노 연습? 처음 피아노를 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처음 만져보는 거죠. 천재인가요? 아니요. 천재 박정민? 천재 아니에요. 천재 박정민? 천재 아니고 이승국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를 아예 못 치니까 이게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야 돼서 하루에 5-6시간 계속 피아노 앞에서 좀 매달리고 있었고 시간 나면 계속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고. 이게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어떤 연기의 기술뿐 아니라 그걸 치고 있는 동안의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이중고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씬에서 집에서 혼자 피아노를 칠 때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피아노를 치는 진태, 자기 세상에 빠져서.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제가 외롭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 진태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면 조금 정답이 아닌 연기처럼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집에서 혼자 외로워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 친구가 좀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을 배제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서 그런 것들이 또 촬영하면서는 조금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차가운 가슴으로 피아노를 쳐야겠구나. 핸드폰만 보면서. 근데 놀라웠어요, 그 장면들은 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정민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아마 새해 인사를 하면서 저희 동주와 함께 저희 올레 TV에서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예상했었던 게 동주 이후로 많은 관객들과 또 영화 관계자들이 박정민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정말 바쁘게 지내왔었죠. 뭐 변산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촬영을 했고 그리고 검은 사제들의 장재영 감독이 차기작인 사바하 또 이제 촬영을 하게 되죠. 하고 있고 파수꾼의 윤석영 감독의 사냥의 시간도 촬영을 할 거고 동주 그리고 송몽규라는 이 캐릭터가 배우 박정민에게 줬었던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는 영향이라는 건 꽤 컸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작년 한 해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바빠도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 곰곰이 제가 하루 날 잡고 소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바쁘지? 왜지?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동주의 송몽규 선생님을 연기했던 게 아마 가장 큰 어쩌면 계기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 역할과 제가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졌던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가졌던 진심 같은 게 통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 사이에 찍었던 영화들도 보면 사실 아티스트 다시 네. 태어나다에서 뭐 예술보다 장사에 좀 더 관심 많은 이 갤러리 대표라든지 혹은 더킹에서 이 떴다방 매제 사실 그 전에 오피스의 동료 사원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응답하라의 보라 전 남친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제 보면 주인공들 옆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악역이라든지 혹은 안타고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역할이라기보다 그렇죠. 대부분 그저 우리 인생에서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비호감 그렇죠. 인물들을 어떤 지점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장 싫게 만드는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하시고 또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피하나요? 어쩌면 타인이 묘하게 싫은 지점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그런 비위를 좀 잘 알고 있어서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저는 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당성이. 그게 어쩌면 비호감의 정석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인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인 그렇죠. 캐릭터들이란 예,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연기를 파수꾼이라는 영화로 제가 데뷔를 했잖아요. 윤수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감독님한테 들었던 그리고 배웠던 그런 연기가 아직까지도 저는 제 안에 좀 자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쩌면 라이브하고 나이브하고 이런 연기들을 좋아하게 됐고 불어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뭐 몇몇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처럼 되게 현실적인 인물을 연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멋진 주인공들 사이의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네. 박정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어제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른 박정민이 이야기하는 박정민의 오늘은 무엇이다? 저의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내일의 어제다. 네. 그냥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제 생각하면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뭘 한 거지 어제? 후회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충실히 살아서 내일 후회하지 않게, 내일 어제를 후회하지 않게 오늘 좀 후회할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요즘 계속 연속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 내일의 어제다.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박정민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며 웃던 모든 꿈, 찾아 헤맨 모든 꿈, 오. 하지만 후회가 없는 배우 박정민. 소름 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어떤 시도하고 탐색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어제 왜 그랬지라고 네. 했지만 충분히 후회 없이 그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배우 박정민으로 이렇게 연결어가는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길 바란 마음에서 작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정민 배우가 올레TV 가족들과 네. 함께 보고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다면 영화요? 한 편만 추천을 해주시죠. 제가 2017년도에 본 영화 중에 이 영화 뭐지? 했던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보셨던 네, 오늘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 감사드리면서 요즘에 올레TV TV 쿠폰 고맙습니다. 네.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일어서서 받으시는 분은 또 고맙습니다. 얼만큼 또 즐거워하시는지가 느껴지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도 박정민 배우 잘 보고서 네, 잘 듣고서 아유, 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레 TV